안녕하세요.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인 장석주 씨가 지은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입니다. 오래 두고 보아도 질리지 않는 것들은 전부 심플하고 소박한 것임을 깨닫게 해준 책이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겨울맞이 집 정리를 개운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단순한 삶을 예찬하는 장석주 시인의 생각이 담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건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덜 사고 덜 쓰며 단순하게 산다. 그게 내가 살려는 삶의 방식이다. 미술이나 문학 분야에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목표는 예술로 이룰 수 있는 단순함의 미학을 실현하는 것이다. 절제와 고요를 추구하며 살려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미니멀리즘의 이상을 그릴 것이다. 번거로움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최소주의를 지향하되 아름답고 기능에 충실한 것을 딱 필요한 만큼 사서 쓴다. 복잡하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남을 보여주는 징후다. 어느 경우에도 본질에 충실한 삶은 단순하다. 단순함은 본질을 지향하는 간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나 자신이 만든 삶의 기율에 충실하다는 뜻이다. 단순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라. 쓰지 않는 물건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다 버려라. 물건의 수를 줄이고 간소한 생활을 되찾는 것은 나 스스로 주체가 되는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과도 상통한다. 물건들은 삶의 환경이자 삶의 일부지만 필요 이상으로 넘칠 때 짐으로 전락한다. 나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거나 치우지 못한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제 주변을 정리하지 못한 채 복잡함에 끌려가며 살아간다. 단순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몸에서 잉여에 지나지 않는 지방을 빼듯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라. 현재 사용하는 가구, 그릇, 옷, 그 밖의 물건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좋은 것들만 남겨라. 나머지 것들은 이웃에게 나눠주거나 구호단체에 기증하라. 쓸데없는 물건들을 치우고 나면 거실은 훨씬 넓어진다. 넓은 자리를 차지한 소파를 드러내고 불필요한 장식물들은 치워라. 외출해서 돌아와 텅 빈 거실의 정갈함에 기분이 정말 좋아질 것이다. 정갈해진 공간은 오래 머물고 싶게 한다. 다시 물건을 채우지 않는다면 거실이 복잡하거나 난잡한 상태로 돌아갈 일이 없다. 물건을 최소화하고 살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단순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마음이 단순해지면 직관이 예민해지고 물질이 가리고 있는 본질을 더 잘 투시하게 된다. 간소한 삶을 바란다면 최소의 물건들에 만족하라. 어떤 필요에서 물건들을 구매할 때 싼 것을 찾지 말고 비싸더라도 단순하면서도 기능에 충실한 것들을 사라. 반짝이는 샛별과 빛나는 태양이 그렇듯 꼭 필요한 물건은 그 본질에 충실하다. 본질에 충실한 단순한 물건일수록 품질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자. 10여 년 전에 꽤 비싼 캐시미어 겨울 코트를 마련했다. 디자인도 좋고 가볍고 따뜻했다. 10년째 그 코트를 입는다. 입을 때마다 그 코트가 늘 새 옷처럼 마음에 든다. 오래 쓸수록 멋과 품위가 있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본질에 충실한 물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드러낸다. 왜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물질에 몸과 마음이 매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인생과 그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주의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버려라.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 삶의 진리가 숨어 있다. 당신의 삶을 지금보다 더 단순화시켜라. 넘치기보다는 부족한 듯 사는 것, 그 간소함 속에서 본질과 진리가 빛난다. 소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돈을 좇지 말라. 돈으로 비싼 물건을 살 수는 있겠지만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 권력이나 출세를 탐하지도 마라. 그것을 거머쥐면 한순간 우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만족은 길지 않다. 삶을 단순화하되 행복과 열정을 좇으라. 간소한 물건들에 자족하며 자유와 기쁨을 좇으라. 짐이 되는 것들을 덜어내고 버린 뒤 인생의 진정한 가치들에 집중하라.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계속 추구해오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봤어요. 책에서 말한 것처럼 본질을 계속해서 찾으려는 시도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옷장을 정리하고 나면 그 중에서 손이 가장 잘 가는 옷들을 추리는 과정 중에서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질감의 옷을 선호하는구나. 이런 색감은 나와 잘 맞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저를 알아가고 또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쇼핑을 할 때도 실패가 점점 줄어들고 군더더기 없이 딱 저라는 사람을 드러내줄 수 있는 옷을 잘 고를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있고요. 또 안 쓰는 물건들을 처분하다 보면 진짜 물건이 많지 않아도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소비 욕구가 예전보다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또 지향하다 보면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또 본질적인 가치를 쫓는 것에 좀 더 눈이 떠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에 관한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집은 작은 게 좋아. 세계 문명은 더 작은 것들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작은 게 더 쓸모있고 더 아름답다. 기업, 가전제품, 정부 조직까지 더 작게 줄이는 것. 다운사이징이 주목을 받는다. 스몰하우스 운동도 그 흐름의 일부다. 작은 집은 삶의 방식과 연관이 있다. 집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처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른 걸 희생하면서까지 집을 갖겠다는 사고방식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사는데 집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 분수보다 큰 집에서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며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또 있을까? 이 당연한 사고방식이 공감을 얻으면서 작은 집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는다. 단순하게 살려면 작은 집에 살아야 한다. 작은 집은 집세나 유지비가 적게 든다. 집에 들이는 돈을 벌려고 너무 오래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큰 집을 지어 환경에 부담 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새로운 생활의 계기를 갖고 싶은 사람, 큰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에 돈과 시간을 쓰고 싶은 사람,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할 공간을 갖고 싶은 사람, 그냥 작고 소박한 생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집에 만족해야 한다. 가구나 물건들을 적게 소유하자. 작은 집에서는 단순한 생활만 가능하다. 물질을 쫓는 삶의 방식에서 단순한 방식으로 삶을 바꿔야 한다. 단순한 삶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신념이 필요하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이고 그 삶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신념 말이다. 큰 집은 건축비, 유지비, 냉난방비,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큰 집을 잘 건사하고 살려면 자산이 많거나 돈을 계속 벌어야 한다. 큰 집은 꼬박꼬박 돈을 집어삼킨다. 집안 청소나 낡은 데 수리하는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큰 집은 짐이 되고 불가피하게 낭비적 생활 방식을 강요한다. 여러모로 따져볼 때 작은 집이 더 좋다. 그 유익함은 여럿이다. 집세나 대출이 없고 고정 자산세도 내지 않는다. 필요한 전력은 태양열 집열판이 반영구적으로 공급해준다. 음식물 쓰레기나 사용한 물은 텃밭으로 돌려보내면 되고 거창한 하수시설도 필요 없다. 쓸 수 있는 전력이나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살 일도 많지 않다. 작은 집은 돈과 시간을 절약해주고 그만큼 더 자유를 확보해준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물질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고 작고 소박한 생활을 더 좋아하는가? 만일 이 물음들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작은 집에 살 자격이 충분하다. 저는 옷가지나 물건,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에 관한 미니멀 라이프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편인데 집 자체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접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도 크기의 집이라면 저에게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줄일 것도 여기서 더 큰 집으로 갈 계획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만의 선호하는 집의 적당한 크기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은 이제 먹는 습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소식 예찬. 지난 연말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던 종합검진을 받았다. 금식하고 물약을 몇 번이나 들이킨 뒤 밤새 맑은 액체가 나올 때까지 설사를 했다. 장을 비우고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마쳤다. 얼마 뒤 병원에서 보내준 건강검진 검사 결과지를 받았는데 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지혈증 등등 건강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경고등이 켜진 걸 알았다. 집 근처 내과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고 의사에게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처방을 받았다. 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야채 위주의 식단을 꾸렸다. 양은 반 공기 이하로 줄였다. 콩을 넣은 현미밥, 된장찌개, 다시마쌈, 브로콜리, 삶은 양배추, 아보카도 샐러드, 낫또 따위로 꾸린 집밥을 먹는다.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30번씩 씹어 넘긴다. 음식을 낱낱이 씹고 분해하며 그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먹는다. 밀가루 음식, 빵, 아이스크림 따위는 끊었다.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날마다 운동을 한다. 손목에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날마다 10,000보 이상을 걸으며 걷는 기쁨을 오롯하게 누린다. 소박하게 먹고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게 내 삶의 방식이다. 하루의 보람은 사과 한 알 먹는 것, 3시간 이상 햇볕을 쬐며 걷는 것, 8시간 정도 읽고 쓰는 것, 심심한 속에 머무는 것 따위다. 그리고 이타적 생각을 하며 살기.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 되기를 실천해야 삶이 온전해진다. 한 달이 지나 다시 피검사를 했다.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지혈증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공복 전후 혈당 수치는 반으로 내려갔다. 건강이 나아지고 있다는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누구나 무엇을 먹느냐는 문제는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와 연관된다. 먹는다는 건 외부 음식을 몸 안으로 들이는 일, 그 이상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분명한 일이다. 나는 시골에 살면서 장을 보고 직접 음식들을 만든다. 적게 먹고 좋은 것으로 골라 먹고 직접 요리해서 즐겁게 먹자. 식사가 날마다의 작은 축제라면 무엇을 먹든지 즐겁게 드시라. 먹는 것에 감각을 집중하고 입안에 있는 미각 돌기를 통해 그 맛의 심연까지 쏙쏙들이 가 닿아야 한다. 사과를 베어 물 때 그 맛과 향기, 색깔뿐만 아니라 아삭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아삭하고 과육을 베어 무는 소리는 마음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 어떤 음식이든지 미각, 후각, 시각, 청각의 자각이 명석하지 못하면 음식을 충분히 즐긴 게 아니다. 자연에서 취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것을 먹되 오래 천천히 씹어 먹어야 한다. 식욕은 부, 권력, 명예를 향한 욕망과 빼닮았다. 식욕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사람들은 포만감이 육체의 신호라고 알지만 그건 내면의 신호이자 정신의 판단이다. 사는 동안 불필요한 잉여의 욕망과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적게 먹는 사람은 탐욕의 싹을 타협 없이 잘라낸다. 적게 먹는 사람이 적게 욕망한다. 한 현명한 이는 허기지지 않을 때 먹는 건 언제든 과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귀담아 들을 만한 지혜가 담긴 말이다. 간디는 소식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그가 먹은 것은 바라밀 88g, 으깬채소 88g, 부드럽게 반죽한 아몬드 페이스트 88g, 씁쓸한 레몬 6g, 꿀 57g이 전부다. 왜 이렇게 적게 먹었을까? 욕망을 줄이는 걸 바른 삶의 방식으로 알고 따랐기 때문이다. 건강한 삶에는 욕망이 아니라 올바른 의지와 선택이 작동한다. 몸무게를 줄이려고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적게 먹으려고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 저는 기본적인 식습관은 일단 현미밥을 토대로 해서 현미채식, 자연식물식을 추구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두어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식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식욕이나 식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몸도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평소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그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식주가 그 리듬에 맞춰서 서서히 변해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 말고도 제 주변에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시는 분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시려는 분들을 보면 첫 시작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비우고 덜어내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 끝에 가보면 몸에 대한 미니멀리즘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단순한 것에 대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